안녕하세요. 한국역사영토재단 장계황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해방공간이 빚어낸 남남 갈등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갈등적 요소가 만들어진 게 결국 갈등적 요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사회 적폐 현상과 더불어서 함께 나타나는 현상들인데, 그럼 이 적폐들이 언제부터 만들어졌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참 이건 안타깝게도 조선이 만들어지면서부터 조선시대부터 이 적폐는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조선이 왜 망했느냐라고 이렇게 물으면은 우리는 식민사관에 의해서 그들이 알려준 대로 당파 싸움에 의해서 이렇게 망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사색 당파가 있었습니다. 근데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 당파가 있었기 때문에 되게 건강한 이 정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상호 간의 견제를 할 수 있었다라고 하기 때문에 건강했고, 그게 결국은 우리가 2조 600년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518년간에 걸쳐서 이 정권이 유지가 됐는데, 이거는 세계에서 가장 긴 왕조입니다. 나중에 이 조선이 망하게 되는 것은 일당 독재, 즉 노론이 사색 당파 중에서 서인이 다시 이제 노론과 소론으로 나눠지는데, 이 노론이 일당 독재를 하면서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조선의 역사를 간략하게 알므로써 우리가 이 노론 문화가 적폐 문화가 되고 그게 갈등적 요소를 어떻게 만들어내는가, 그 원천적인 원인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1392년도에 이성계가 유아도 회군을 하면서 정도전과 함께 조선을 설계를 해서 건국이 됩니다. 이게 참 재미있는 것은 조선의 건국은 우리 다른 이 건국하고 틀리게 왕권과 신권이 권력을 나눠 가졌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유럽이나 이 기타 세계 어느 왕조가 권력을 나눠 갖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 조선은 정도전이 이성계와 함께 설계를 해가는 과정 속에서 철저하게 왕권과 신권이 각자 권력을 갖고 출발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극에 보면은 이렇게 하죠. 왕이 불합리한 명령을 내리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유럽 같으면은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저는 목을 쳐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우리는 이 신권이 있기 때문에 신하들도 왕이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재고를 하라고 기회를 주고, 거기에 대해서 왕하고의 이 권력의 관계의 다툼, 때로는 견제, 이런 기능이 존재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갖고 왕권과 신권이 나눠져서 만드는데, 신권에서는 다시 이제 이 중앙정치를 하는 훈구파와 지방에 낙향을 해서 제자들만 열심히 기르던 살인파로 다시 나눠집니다. 이래서 이 조선 초기에는 훈구파와 살인파가 엄청난 사화를 통해서 권력 다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권력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우리가 이 정권을 다툼하는 게 결국 권력 다툼이죠. 이 권력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견제의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나쁘게 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정쟁은 좋은 겁니다. 이게 이제 서로 간에 견제도 되면서 이 발전할 수 있는 하나의 그 기틀이 된다라고,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을 봐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참고적으로 이건 한번 제가 이렇게 지도 하나 올려봤습니다. 이게 한양 도읍인데요. 1392년도에 건국하고 난 뒤에 무학대사는 그 당시에 여기 서울에 있는 안산을 중심으로 해서 신촌 일대에다가 도읍을 정하자고 하고, 지금 이제 이 경복궁은 정도전이 이제 결정을 내려서 결국은 1394년도에 이쪽으로 천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북한산이나 인왕산이라든가 경복궁, 사직단, 돈의문, 육조거리 이런 거 전부 잘 아실 거예요. 조선에 한번 이 도읍을 한번 참고로 한번 해보고요. 그러고 난 뒤에 이 대립의 아까 이제 사화라고 하는 게 정치 세력 간의 이제 싸움. 근데 이게 중요한 건 떼죽음의 정치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사화라고 하는 것은
죽기 아니면 살기의 게임입니다. 내가 이쪽에 이 정쟁을 하는데 내가 정권을 이렇게 잡지 못하면은 전부 떼죽음을 당하고 이런 어떤 것도 우리가 사화라고 하는데 뭐 이 여러분 잘 아죠. 조선에는 4대 사화가 있습니다. 무오사화, 갑자사화, 기묘사화, 을사사화. 뭐 사화의 내용들 원인 이거는 다 틀립니다. 근데 이 사화라고 하는 것은 정쟁들 간에 엄청난 권력 투쟁과 권력 다툼이 있어갖고 전체가 떼죽음을 당하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화라고 이렇게 가는데 이 사화의 원인은 오늘날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신구 간의 젊은 층과 기존의 세력들 간의 어떤 그 대립구조, 또 보수와 진보, 그러니까 수구 세력에 지키려고 하는 중앙정치의 왕과 함께하는 훈구파와 이 살인파라고 하는데 지방에 낙향했던 대부분 진보파입니다. 이걸 변화와 변혁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좀 만들어 가야 되겠다는 살인파. 이렇게 보수와 진보와의 대립이 이 당시에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훈구파와 이 살인파의 대립 구조가 사화가 만들어지고 이 사화에 의해서 결국은 누가 자리를 잡냐면 살인파가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 지방에서 낙항했다가 제자들만 기르던 공부만 하던 사람들이 올라와서 훈구파를 물리치고 선조 때에 들어서면서 살인파가 완전히 이렇게 장악을 하는 이렇게 되고 이 살인파가 이제 크게는 이제 서인과 동인으로 나눠지죠. 서인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뭐 율곡이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있고 동인은 퇴계 이황, 남명 조식 이런 분들이 동인이 있고 나중에 이 동인은 북인과 남인으로 다시 나눠지고 서인은 노론과 서론으로 또 나눠집니다. 물론 뭐 노론도 벽파와 시파로 또 나눠지고 끊임없이 이런 분열이 되죠.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도 더불어민주당 내에 보면은 파들이 여러 파들이 이재명 파도 있고 때로는 뭐 문파라고 하나요? 이렇게 해갖고 그런 것들을 뭐 전체의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하는 하나의 세력 그 세력 속에서 이렇게 분파가 계속해서 이렇게 나눠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선조에 들어서 이 살인파가 장악을 하게 됩니다. 이 살인파는 다시 동인과 동인과 서인으로 나눠지게 되고 동인은 이 당시에 남인과 북인으로 다시 나눠지는데 이 선조 때부터 숙종 때까지를 붕당정치라고 합니다. 붕당정치라고 하는 것은 뭐 다른 말로 쉽게 풀이려면 당쟁을 통해서 이 파벌에 의해서 정권 다툼을 하는 것을 붕당정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조 때부터 숙종 때까지 엄청난 이 세력 간의 파벌 다툼이 많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살인파가 이 선조 때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중앙정치를 하던 귀족 등과의 다툼에서 이제 훈구파 등이 왕을 등에 업고 엄청나게 이 살인파를 탄압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살아남아갖고 선조 때는 완전히 이렇게 살인파가 다시 재편을 해갖고 붕당 정치를 이래 시작을 하게 되는 이런 여러분들이 관계를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분 광해는 잘 알 거예요. 광해 때는 이제 북인이 이제 장악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인조가 반정을 일으키죠. 인조가 반정. 그 여러분들이 이 조선에서 군이라고 하는 부분이 다 조나 종이죠. 태조, 이렇게, 세조, 이렇게 종과 조로 끝나는데, 군으로 끝나는 임금이 두 분이 있습니다. 연산군과, 광해군이 있죠. 이 군으로 끝난다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반정에 의해서, 반정은 다른 말이 아니라 쿠데타입니다. 쿠데타에 의해서 쫓겨난 왕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조 반정에 의해서 광해가 쫓겨나죠. 그래서 이제 광해가 군이라는, 이렇게 칭호를 받게 되는데, 광해는 사실 뭐 위대한 어떤 그 외교가였죠. 사실 이제 쫓겨날 부분이 아닌데 등거리 외교를 이 당시에 하죠. 그러니까 선조 때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임진왜란에 의해서 선조는 결국 도망을 갑니다. 의주로 도망을 가고 이 한반도 내는 광해가 맞아들이다 보니까 여기를 전부 해갖고 진압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하고
광해가 왕에 오르게 되니까, 이 당시에 이제 선조 때 임진왜란 때 이제 명나라가 우리를 도와준 거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광해가 보니까 명나라는 지는 해고 청나라가 뜨는 해다 보니까 이 청나라하고 명나라하고의 관계 속에서 등거리 애교를 해야 되겠다. 어느 한쪽을 무시하다 보면은 우리가 문제가 되겠다. 이렇게 등거리 애교를 하자라고 하는데 이 인조 반정을 일으킨 쿠데타 세력들이 어떻게 우리 어버이 나라인 명나라를 배반을 하느냐. 이렇게 해갖고 이 광해를 몰아내고 인조 반정이 일어났는데 그거를 이 광해를 지원하던 세력은 이 북인 세력인데 이 인조 반정을 일으킨 세력이 이제 오늘날 적폐를 만들어내는 서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하죠. 인조 반정 이후에 만들어진 적폐 세력. 이게 노론 세력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때는 노론은 아니고 근본적으로는 서인이었습니다. 즉 인조 반정을 일으킨 사람들이 서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인이 이제 인조 반정을 일으켜 서인이 이때부터 이제 집권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숙종까지 이어지면서 물론 그 사이 현종 때 이제 예송 논쟁이 일어납니다. 뭐 이 얘기하려면 너무 긴 이야기가 됩니다. 사실 어떤 측면 성리학에 불필요한 전쟁들이었죠. 그래서 불필요한 전쟁들이 엄청 일어나고 숙종 때 들어서 이제 이 서인 중에서 이제 노론과 소론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여기서는 다시 환국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경신왕국, 기사왕국, 갑술왕국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데 환국은 왕 밑에서 정치 세력이 바뀌는 걸 황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 세력이 숙종하고 일을 하다가 숙종이 다른 세력을 이렇게 잡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걸 황국이라고 하는데 숙종 때는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이제 황국이 있었는데 이 가운데서 이제 노론과 소론이 이렇게 나눠지게 되고 이 이후에 이제 이 노론이 이 정권을 서인 중에서도 노론이 정권을 잡게 되는데 그 이후에 영정조 시대는 우리가 탕평정치라고 합니다. 여러분 뭐 탕평정치는 우리가 가장 황금기라고 하죠. 영정조 시대를. 그러니까 워낙 이 당파 싸움이 심하다 보니까 영조 정조에 이르러서는 굳이 한 세력을 집중적으로 권력을 주지 않습니다. 당파에 구분 없이 모든 사람들을 고르게 등용을 해갖고 정치적 안정을 꾀하는 이런 정치 형태를 탕평정치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이 탕평정치를 영조와 정조 시절에 이렇게 해서 상당히 안정적이긴 한데 결국은 이제 권력의 분산입니다. 이게 바로. 그러니까 뭐 오늘날 정치 형태로 보면은 연정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연정을 통해서 상당히 안정적인 권력을 분산함으로써 안정적인 정치 형태를 이렇게 갖고 가는데 이때 이제 이 노론이 다시 분파를 정조 때 하게 되는데 시파와 벽파로 나눠지게 되는데 시파는 어떤 정조의 정치를 그대로 인정을 하려고 하는 쪽이고 벽파는 정조의 정치가 잘못됐다 이걸 반대하는 파로 다시 또 나눠져 갖고 노론이 시파와 벽파로 나눠지는 이런 어떤 형태를 갖게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나타난 영정조 이후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노론의 일당 독재가 만들어집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대한민국, 이 조선이라고 하는 사회가 망조의 길을 걷게 됩니다. 아까까지 사색당파가 있을 때는 상호 간의 견제를 하고, 아까 환국 이런 걸 통해 갖고 계속해서 이 권력이 바뀐다라고 하는 거죠. 권력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요, 되게 이 건강한 사회가 됩니다. 건강한 권력 다툼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어제, 지난번 방송에서 그 얘기를 했는데, 대한민국 정치가, 현재 정치가 여와 야가 3번이 바뀌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에 의해서 50년 정치가 한번 바뀌고, 또, 이명박 대통령에서 10년 정치가 바뀌고, 문재인 정권에 의해서 9년 정치가 바뀝니다. 3번에 걸쳐서 여야가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전번에 있었던 비리들이 다 드러난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권력이라고 하는 건 수시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 순조에 들어오면서 세도 정치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노론에 의해서 일당 독재가 이때부터 만들어지는데, 세도 정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위에 보면 한문으로 있었죠. 세상 세자의 세도 정치가 밑에 이 세도 정치로 나눠지는 바뀌는데, 이 원래 이외 세도 정치라고 하는 것은 살인파의 정강입니다. 이 살인파가. 그러니까 본뜻은 정치는 널리 사회를 교화시켜서 세상을 바르게 이렇게 다스려야 된다라고 하는 게 세도 정치인데, 이게 이제 이 순조 때 들어오면서 노론이 일당 독재를 하면서 욕심이 생기죠. 일당 독재를 하다 보니까 아까 조선은 뭐라 그랬죠? 왕권과 신권이 골고루 권력을 나눠 가졌다고 했는데, 이 세도 정치가 들어오면서 일당 독재가 만들어져서 신권이 왕권보다도 더 권력이 커집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때부터 세도 정치가 이루어지는데, 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순조는 11살 때에 왕에 등극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잘 알고 우리 TV 드라마에서 많이 봤죠. 순원왕후가 대리 정치를 하는 겁니다. 이걸 세도 정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척에 의해서 아까 세도 정치 국왕의 위임을 받아서 정권을 잡은 특정인과 그 추종 세력이 하는 정치인데, 이 바로 외척에 의해서 정치가 되는 겁니다. 더 그한 것은 뭐 헌종 때는 우리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 풍양 조씨가 장악을 하게 되는데, 헌종은 8살 때에 왕에 등극을 합니다. 그 외에 철종도 마찬가지로 18살 때에 왕에 등극을 하게 되고요. 그때 이제 명성황후가 대리 정치를 하죠. 이게 안동김 씨가 장악을 합니다. 이러니까 전부 이 외척 정치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왕권은 아까 얘기했던 8살짜리, 11살짜리, 18살짜리가 전부 왕에 있다 보니까 허수아비 왕을 안 시켜놓고 외척들이 들어와서 정치를 대신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고종 때도 들어오면서 대원군이 또 세도 정치를 하게 되죠. 그 이후에 이제 민비하고 같이, 명성황후하고 같이 이렇게 권력 다툼이 있으면서, 이때가 이제 우리가 근대화가 시작되는 어떤, 부분인데, 이때의 노론이 이렇게 정치를 일당 독재를 해갖고 잡아들이게 되는데, 바로 이 노론의 문화가 바로 오늘날 우리 사회의 주류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인조반정 이후에 약 350년간 그 서인 중에 노론이 일당 독재를 하면서 결국 조선은 망하게 됩니다. 고종 때에 여러분들 잘 아는 이 노론의 마지막 영수가 바로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입니다. 이완용에서 나라가 일제로 넘어가게 되고요. 이완용이 매국 행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어떤 일당 독재를 하던 세력들이 나라를 팔아먹으니까 일제강점기 때 어떻게 됐겠어요? 일제강점기 때 다시 이 사람들이 노론 때 일당 독재를 했는데,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갖고도 또 일당 독재식으로 사회 주류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뭐 잘 알다시피 일제강점기는 세 개의 기로 나눠진다. 1910년 때는 무단정치기라고 하는데, 이때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경찰이나 헌병들이 칼을 차고 뭐 이렇게 수업을 한다거나 완전히 무력으로 이렇게 했댔는데, 여기에 이제 1919년 3월 1일 우리 만세 운동이 일어나면서 일본이 깨닫죠. 조선이라는 나라는 이렇게 통치를 해갖고 통치가 되지 않는구나 라고 해갖고 문화정치로 바뀝니다. 근데 이 문제는 이 문화정치가 들어오면서 이제 우리 민족이 되게 분열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러니까 식자들이 조선의 문화를 그대로 승계해갖고 문화정치를 한다라고 하니까 이 당시에 지식인들이 많이 일제에 같이 가담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192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때가 문화정치가 되게 폼은 좋은 것 같지만은 역으로 이게 민족 분열 정책으로서 문제가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 이제 30년대, 40년대 들어서면서 이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민족 말살 통치기로 들어서게 됩니다. 이때는 뭐, 여러분 잘 알죠? 뭐, 우리 한글을 못 쓰게 하고, 창씨 개명을 하게 하고, 일왕한데, 전부 이렇게,
인사를 하도록 하고, 일본 그 국가를 부르게 하고, 이런 어떤 민족 말살 정치를 하면서 우리 문화가, 우리 역사가 이때 전부 없어집니다. 근데 이때 이 시기에도 대한민국 주류는 누구였죠? 바로 노론입니다. 그래, 이 노론이 이 민족 말살 통치기에도 사회의 주류 역할을 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민족에 의해서 얼마나 반역 행위를 많이 했겠어요. 이게 바로 민족의 반민족 행위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제3기에, 그래 우리가 30년대 40년대에 있었던 민족 말살 정치기에 반민족 행위를 많이 했던 거죠. 우리를 잡아가지고 이런 역할들을. 근데 그게 누구냐면은 바로 아까 인조반정 이후에 만들어졌던 서인, 그 서인 중에 노론. 그 노론이 나라를 팔아먹고 이 3기 때도 사회 주류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 사회의 주류 역할이 그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는데, 요거는 요 다음 시간에 해방 정국에서 어떻게 이어지는가 해서 계속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내용이 좋았다고 하면 반드시 구독을 눌러주시고 좋아요, 그리고 알람까지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